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명을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아무나 해코지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산불까지 겹치면서 과일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금사과였는데 올해는 황금사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초코파이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 유명 제과업체가 진천에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고용이 기대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학생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 생활이 힘들다며 범행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교 정문을 나와 차도로 뛰어든 남학생. 승용차 옆으로 다가와 문을 두드리더니 운전자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저를 멍하니 한 1, 2초 보더니 칼로 이렇게 저를 여기를 얼굴을 툭 찌르고 그다음에 도망갔어요. 이 학생은 앞서 특수학급 교실에서 상담 중 교사의 목을 조르고 교장과 교직원은 물론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모두 6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특히 흉기에 복부를 찔린 교장은 응급수술을 받은 뒤 한때 중환자실로 옮겨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건강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다녀왔고요. 이렇게 모든 대화는 다 가능하시고. 가해 학생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흉기 2개를 번갈아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가방 안에 또 다른 흉기와 둔기를 준비해 갔는데 범행을 암시하는 메모가 이 학생의 집에서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사고를 칠 테니 28일 이후에는 내가 없는 것으로 알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누구든 마주치는 사람을 해치려고 했고 흉기를 휘두른 교직원들에게도 특별한 불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작년까지 특수학급에 있다가 올해부터는 일반 학급에서 교육을 받아왔는데 일반 학급으로 옮겨 공부를 하다 보니 다른 학생들에 비해 뒤처지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범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분석해 범행 동기와 준비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초입니다. 한편 청주의 고등학교 학생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교원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으로 학교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교직원과 학생 모두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또 윤건영 교육감이 대책으로 내놓은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는 사건이 벌어진 학교에도 비상벨이 있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이 올해 신입생 가운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학칙에 따르면 신입생은 교양 필수 5학점과 전공 필수 1학점 수업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건국대는 또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 가운데 임상실습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학생에게도 유급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한편 대학 측은 통보 대상자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난히 변덕스러웠던 올해 봄 날씨에 과수원에 냉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형 산불로 사과 재배 면적까지 크게 줄면서 올해 과일값에 대해서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난해가 금사과였다면 올해는 황금사과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새하얀 배꽃이 활짝 핀 배재배단지.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누렇게 변해버린 꽃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포근한 날씨로 개화가 평년보다 최대 엿새나 빨라졌는데 갑작스런 저온 현상으로 냉해를 입은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살짝만 손대도 이게 툭 떨어지고 안에가 까맣게 변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 냉해 피해를 입은 겁니다. 꽃피는 시기가 늦어 상대적으로 추위에 강한 사과나무 역시 냉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개화를 앞두고 있던 꽃순이 최근 영하권의 날씨와 눈, 우박 등의 영향으로 얼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지난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충북에서 접수된 냉해 피해 신고는 모두 2,100여 건. 1년 전보다 무려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원래는 사과꽃이 5개가 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중심화가 이제 추워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책화 2개만 남은 상황인데 이 책화도 수정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이상기후에 생산량이 줄었던 과일값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고배 가격 10개당 46,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6.7%, 평년보다는 22.8%가량 올랐고 후지사과 역시 28,000원 정도로 금사과로 불렸던 지난해보다도 20% 가까이 비쌉니다. 안 사죠. 그리고 지금 철도 아닌데도 그렇게 비싸니까 맛이 없잖아요. 제철 과일 먹는 수밖에 없죠 뭐.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일 재배 면적이 해마다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대형 산불에 피해를 입은 과수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산불로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9%인 3천만 제곱미터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최대 그 사과 단지라고 하는 데서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 전국적으로 그 가격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례없는 산불과 변덕스러운 날씨에 과일 수확량이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높아진 과일 가격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국내 유명 제과업체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진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제조 공장을 짓습니다. 앞서 진천의 다른 K푸드 대기업 제조 공장의 고용 인원도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 이번에도 지역 인력의 고용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80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 중인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제천 평택 고속도로와는 1분 거리, 세종 포천 고속도로와는 10분 거리로 분양 2년 반 만에 조기 완판됐습니다. 이곳에 오는 7월 국내 유명 제과 업체인 오리온이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착공합니다. 진천 테크노폴리스의 분양을 받은 16개 기업 가운데 첫 건축 신고로 산단 내 최대 규모인 18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오리온은 대표 제품인 초코파이 등이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해 매출이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러시아와 베트남 공장 확대에 이어 진천에 2027년까지 4,600억 원을 투입하는데 최근 5년 식품 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저희 회사가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식품 기업들과 상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햇반을 생산하는 진천 CJ 공장 예상 고용 인원은 당초 400명에서 최근 1,300명까지 확대됐습니다.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AI 도입 등의 변화에도 제과 식품 기업은 제조 특성상 인력 수요가 더 두드러져 오리온 공장 역시 고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나중에 CJ 규모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저희는 고용 규모는 크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간 국내 고용 지표에서 최상위를 기록 중인 진천군. 최근 기업 투자가 줄어 산업단지 분양률이 낮아진 것은 과제입니다. 현재 문백면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한 곳에서만 분양과 은행권 대출을 모색 중이지만 악화된 투자 환경에 향후 신규 산업단지 추진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음성군 원남면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본선 구간이 오늘부터 임시 개통됩니다. 이번 임시 개통으로 청주 상리터널에서 음성군 원남면 한오리까지 통행 시간은 51분에서 35분으로 16분 단축됩니다. 그러나 본선을 제외한 가감속 차로 등은 오는 8월 말까지 지어질 예정으로 과속에 따른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오는 9월에는 음성에서 충주 대서원면까지 16.1km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야간 산불 진화 헬기가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진화가 가능했습니다. 야간 진화 헬기는 그동안 안전 문제로 실제 산불 현장 투입은 미뤄져 왔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해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 잡지 못한 불길이 능선을 따라 무섭게 번져나갑니다. 지상 진화대원들이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진화작전을 벌이고 있는 현장 위로 산불 진화 헬기가 나타나 물을 뿌립니다. 산에서 시작된 불이 민가로 번지지 못하도록 야간 진화 헬기 수리온 2대가 밤새 물을 뿌렸고 다행히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야간에는 비행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를 동원하여 총 18회를 투하하였고 금일 오전에는 산불 지연제를 헬기를 이용하여 민가 주변에 10여 차례 투하하여 민가로의 확산을 막았습니다. 지난 2020년 안동 산불과 2022년 울진 산불에도 야간 진화 헬기가 시범적으로 투입되긴 했지만 본격적인 진화 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8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야간 진화 헬기는 야간 투시 장비를 사용해 밤에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데 그동안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한 운영 지침을 마련해 왔습니다. 올해 초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까지 마무리되면서 이번 대구 산불에 투입이 결정됐습니다. 실제 조종사들이 야간 투시경을 착용을 하고 계속 물을 담수하고 투하하는 이런 훈련 등을 해왔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급하게 투입을 했어도 안전하게 저희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야간에 투입할 수 있는 진화 헬기를 현재 운영 중인 2,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수리온에서 10,000리터까지 담수가 가능한 시누크 기종까지 다변화해 야간 진화의 효율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추가로 인력을 보충하고 충분한 훈련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고령화와 지역 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에서는 갈수록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농기계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양기 한 대가 논바닥 위를 달립니다. 이양기가 지나간 자리엔 한 줄 한 줄 일정한 간격으로 모가 심어집니다. 그런데 주행 중인 이양기의 운전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작업자의 조작 없이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이양기이기 때문입니다. GPS를 기반으로 스스로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모를 심는 깊이와 간격도 자동 조절됩니다. 사람 손이 구석구석 가지 않아도 기계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커버해줘서 일이 훨씬 소율적이고 좋아요. 모내기를 끝낸 논 위로는 자율비행 드론이 약재를 살포합니다. 모내기부터 약재 방제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농기계로 농업의 효율성을 높인 겁니다. 농업인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 찾기는 정말 힘들어요. 70대, 80대가 지금 아직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도움은 많이 됩니다. 포항시는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농기계의 보급을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기계들이 발전함에 따라 가격 또한 굉장히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포항시가 전망하는 올해 쌀 생산량은 37,000톤. 농업인들은 스마트 농기계 보급과 더불어 농업 시스템 변화에 맞는 정부의 농업 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임용을 앞둔 신규식 후보자를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충북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신규식 원장 후보자와 신 후보자에게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업체 대표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 후보자가 CJB 본부장을 지낼 때 CJB 뉴스에 해당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보도가 많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신규식 후보자는 정당한 계약을 통해 자문료를 받았고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주류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은 청남대가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개막된 영춘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청남대가 매년 재즈토닉 페스티벌과 가을 축제 등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해왔지만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남대는 대행사를 통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던 중에 막걸리와 와인 등이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된 것을 확인했다며 적법하게 운영하고 음주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업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윤석규 전 충북 인재평생교육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는 윤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 2023년 검찰이 충북 인평원을 압수수색하고 윤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데에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으며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는 인사참사라며 김영한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충주의 학생 수영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가족이 교육당국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며 사과와 피해자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수영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어제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건영 교육감이 지난 1월 면담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모든 걸 참고 운동할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말로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은 파크골프장이 내일 개장합니다. 보은군이 탐부면 덕동리에 11억 원을 들여 만든 파크골프장은 총 길이 1.6km, 36홀의 규모로 하천 주변 경관이 좋고 난도가 높게 조성됐습니다. 하루 최대 98팀 392명까지 보은군민에 한해 무료로 운영되며 관내 주민은 조례 개정 이후 8월부터 이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제천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용역비가 제천시 의회를 통과하면서 공단이 본격적으로 설립됩니다. 제천시는 타당성 검토가 통과되면 내년 말 공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